마늘이 건강에 좋다고요? 누가 그래요? 무조건 그렇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그 마늘을 매일같이 드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마늘이 여러분의 간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늘이 약인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늘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암을 예방하고 심지어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마늘을 드시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건강을 스스로 망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며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간 기능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늘의 섭취 방식과 보관 문제입니다. 71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몸이 무겁고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며 최근 기억력도 부쩍 나빠졌다는 증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 누적이나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생각했지만 검사를 진행하자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경미한 간염 소견까지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식습관에 있었습니다. 이 씨는 3년 가까이 직접 만든 마늘 장아찌를 매일 아침마다 한 접시씩 드셨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건강을 위해 챙긴다며 자부하셨지만 그 안에 들어간 설탕과 오래된 마늘이 간에 지속적으로 무리를 줬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이 좋은 음식이니까 어떻게 먹든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떻게가 건강을 지키느냐 망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보관 습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마늘을 대량 구입해 싱크대 아래나 베란다, 심지어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치된 마늘은 공기 중의 습기와 온도 변화에 쉽게 노출되고 그 속에서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곰팡이는 단순히 상한 식품의 표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몸을 공격하는 독성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위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믿고 먹는 마늘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께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예전부터 이렇게 먹어도 별일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마음가짐입니다. 지금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마늘, 여러분의 식탁 위에 매일 올라오는 마늘 반찬, 그리고 누구에게나 좋을 거라 믿고 가족에게 권하고 있는 마늘 제품들. 혹시 그 안에 숨어있는 작은 위협이 여러분의 간, 위, 혈관, 심지어 뇌까지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건강을 챙긴다는 이유로 마늘을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마늘은 무조건 생으로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고 생마늘을 매일같이 복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편견입니다. 마늘은 분명 뛰어난 건강 효능이 있는 식품이 맞습니다. 문제는 그 효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매우 섬세한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무턱대고 많이 먹거나 생으로 먹거나 오랫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보관한 마늘을 그대로 섭취하게 되면 마늘은 어느 순간부터 건강, 식품이 아닌 간을 해치는 도구로 작용하게 됩니다. 우선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과 항산화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성분은 빛, 열, 공기, 수분에 매우 쉽게 변질되며 특정 환경에서는 독성 대사산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마늘을 설탕과 함께 섭취할 경우 당분과 반응하여 알리신의 효능은 급격히 감소하고 혈당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혈당이 일정 수치를 넘어서게 되면 당은 단순히 에너지원이 아닌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생마늘의 자극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늘을 그대로 생으로 드시면 위장 점막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위염, 위통, 구역감으로 이어지기 쉽고 실제로 오랫동안 생마늘을 복용한 분들 중 위 내시경에서 밀환성 위염이나 위 점막 손상이 관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자극을 마늘이 몸에 작용하는 증거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약간의 자극은 있을 수 있어도 통증이나 구토감, 속쓰림이 동반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늘을 기름에 볶거나 구워서 드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온에서 조리된 마늘은 알리신이 열에 의해 파괴되어 본래의 효능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기름에 흡수된 독성 부산물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기름을 사용할 경우 산화된 지방과 마늘이 반응하면서 간에 부담을 주는 독성 화합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질적인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75세 윤 씨는 고혈압과 피로회복에 좋다는 말을 듣고 직접 만든 마늘기름을 매일 저녁마다 한 숟갈씩 복용해 오셨습니다. 처음엔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느끼셨지만 2달 후부터는 이유 없는 소화불량과 잦은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는 간 수치가 기준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지방간 증세까지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추적한 결과 윤 씨가 드시던 마늘기름이 주범이었습니다. 사용한 기름은 여러 번 재사용한 식용유였고 마늘을 고온으로 오랫동안 튀긴 상태였습니다.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결국은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늘을 영양제처럼 하루에 10쪽 이상씩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마늘은 어디까지나 음식이지 약이 아닙니다. 고농도로 복용하면 독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혈전용해제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에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마늘은 피를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 마늘 섭취를 중단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마늘을 진짜 약으로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마늘이 무조건 좋다, 익히면 영양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마늘은 섭취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올바른 섭취법과 조리법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찐 마늘입니다. 마늘을 살짝 찌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리신 외에 SRL-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이 생성됩니다. 이 성분은 생마늘엔 거의 없으며 숙성 또는 열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강력한 항암 물질입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찐 마늘은 자극성이 줄어들어 위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생마늘을 드신 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이럴 땐 찐 마늘이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찐 마늘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늘 껍질을 벗긴 뒤 깨끗이 씻고 찜기에 넣어 15분에서 20분간 쪄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너무 오래 찌지 말 것, 너무 짧게 찌지 말 것입니다. 15분 이상이 되어야 SRL-시스테인이 안정적으로 생성되며 20분이 넘으면 유효 성분이 열에 의해 손실되기 시작하므로 시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찐 마늘은 그대로 드셔도 되고 꿀에 재워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꿀찐 마늘의 조합입니다. 꿀은 천연 항균 성분을 갖고 있고 마늘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찐 마늘과 꿀이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새로운 유효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분은 피로회복, 면역력 강화, 혈관 정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78세 여성 박 씨는 한동안 피로감이 심하고 오후만 되면 지쳐 쓰러지듯 쉬곤 하셨습니다. 기존 약으로는 호전이 없었는데 매일 아침 꿀에 재운 찐 마늘 3쪽을 2주간 꾸준히 드신 후 피로감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꿀마늘을 만들 땐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꿀은 반드시 천연 벌꿀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중의 가공꿀이나 물엿이 섞인 제품은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 마늘은 찐 마늘을 사용해야 합니다. 생마늘을 그대로 꿀에 재우면 알리신이 불안정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운 후 3일간 실온 숙성, 그 후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숙성 기간 동안 유효 성분이 서로 반응하며 흡수율이 높아지고 냉장 보관을 통해 곰팡이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꿀마늘은 아침, 저녁 식후에 각각 두세 쪽씩 드시면 적당합니다. 공복엔 속 쓰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식후에 드시길 권장합니다. 세 번째, 신선한 마늘즙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마늘즙은 마늘의 영양소를 농축한 형태입니다. 특히 황화 화합물의 농도가 높아 간 해독 작용과 혈액 정화 기능이 뛰어납니다.
주의할 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공 마늘즙은 방부제나 당분이 첨가될 수 있으므로 집에서 직접 갈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국산 마늘 3-4쪽을 갈아 물 1컵과 섞어 드시면 됩니다. 단, 공복에 드시지 말고 식후 30분 후 섭취하세요. 처음 시작하실 땐 하루 한 번만 드시고 위장 반응을 보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마늘 제대로 쪘습니다. 꿀에도 잘 재워놨고 마늘즙도 건강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여기서 딱 한 가지를 놓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보관입니다. 마늘은 수분과 당분이 적당히 있는 식품이라 곰팡이와 부패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라 보이지만 내부에는 수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수분이 공기 중의 습기와 만나면 곰팡이나 박테리아가 아주 쉽게 번식하게 됩니다. 특히 상온 보관을 하실 경우 베란다, 싱크대 및 마늘망에 넣어 바람 잘 통하는 곳에 둔다 해도 우리나라 여름 습도에선 이 조건들이 오히려 곰팡이를 만드는 환경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는 특히 위험합니다. 곰팡이 중에서도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은 간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심할 경우 간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가열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끓이고 구워도 그 독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깝잖아요. 겉만 상했는데 잘라내고 먹으면 되지요. 하지만 곰팡이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깊은 조직까지 이미 침투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늘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마늘은 구입 후 바로 선별 작업이 필요합니다. 껍질을 벗기기 전이라도 눌리거나 색이 변한 마늘은 따로 분리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키친타월 개별 포장을 권장드립니다. 하나하나 키친타월로 싸서 습기를 흡수하게 하면 곰팡이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밀폐용기 보관 실리카겔 사용입니다. 밀폐용기에 실리카겔을 함께 넣어두면 습도를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리카겔은 과자 봉지나 긴 봉지에 들어있는 작은 팩을 잘 모아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넷째, 냉장 보관이 상온 보관보다 안전합니다. 특히 야채칸이 가장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단, 너무 깊은 냉동은 마늘 조직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 냉동 보관은 껍질을 벗기고 개별 포장했을 때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보관 후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보관 중인 마늘을 꺼내 상태를 확인하세요. 변색, 냄새, 촉감 3가지를 기준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변색 겉껍질이 누렇거나 속이 갈색으로 변했을 때, 냄새 단내, 신내, 곰팡이 냄새가 날 경우, 촉감 물컹하거나 끈적이는 느낌이 날 경우,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먹지 말고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74세 정 씨는 몇 달 전 저녁 식사 후 명치 아래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증상이 잦아졌습니다. 식습관을 확인해 보니 자신이 꺼내 드신 마늘이 냉장고 안에서 3개월 이상 보관되었고 그 사이 곰팡이도 한번 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겉은 벗겨내고 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지만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상승해 있었습니다. 정 씨는 좋은 줄 알고 먹었는데 마늘 때문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될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은 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도 독도 아닙니다. 그것을 약으로 만들 것인지 독으로 만들 것인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곰팡이 하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지금 집에 있는 마늘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이미 건조해 보인다고 방심하고 있던 마늘이 실은 깊숙한 곳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좋은 마늘을 샀다면 좋은 방식으로 보관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억이 희미해지는 순간을 겪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사람 이름이 도통 떠오르지 않으며 심지어는 방금 한 말조차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런 일은 단순한 노화의 과정일 수 있지만 때로는 치매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지나치는 이런 증상이 쌓이면 우리의 일상과 삶 전체를 서서히 잠식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억력 저하,
인지력 감퇴를 음식으로도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음식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황화화합물이라는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혈관을 확장시키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뇌는 끊임없이 피와 산소를 요구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좁아지고 탄력도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해 주어 뇌세포 하나하나가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늘은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뛰어나 뇌세포를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이것은 곧 뇌노화 지연과 연결되며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늘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아세틸콜린분의 억제 작용 때문입니다. 아세틸콜린은 뇌의 기억, 학습, 집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이 아세틸콜린의 분비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지요. 마늘 속 유효 성분은 아세틸콜린이 빠르게 분해되는 것을 억제해 뇌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마늘은 혈류 개선, 산소 공급 증가, 활성산소 제거, 세포 손상 억제, 아세틸콜린 보호, 인지력 유지 라는 3단계 보호 효과를 통해 뇌를 보다 건강하게 오래 지켜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효과들이 꾸준히 올바르게 먹었을 때에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조금 먹고 며칠 먹었다 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주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안전한 방식으로 드셔야 몸과 뇌가 그것을 흡수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약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음식을 통해 몸을 관리하는 방법이지 치료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마늘은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또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도와주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마늘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그리고 뇌를 지키는 놀라운 효능까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나도 지금까지 잘못 먹고 있었네 하고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동안 막연히 좋다고 하니까 드셨던 마늘,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건강하게 드시자고요. 혹시 주변에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 중에 마늘을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병원에 가기 전에 마늘 하나로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큰 선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 놓치지 않게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드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진짜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